결혼식엔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루언서와 왕족 친구들까지 모두 초대됐죠. 하지만 남편이 될 한국 남성은 그녀의 가족부를 보고 한때 도망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한 그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회사처럼 보이는 거대한 빌딩이 사실 그녀 가족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막내 오빠의 재산만 160조 원이 넘는다는 걸 듣는 순간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 막대한 부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가족이 결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시댁 식구들이 함께 살 새로운 타워를 직접 짓기로요. 그들이 인도에서도 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니타 샤르마입니다. 인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샤르마 그룹의 막내딸이죠. 저희 가족이 인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은 뭄바이 중심가에 있는 샤르마 타워라고 불리는 50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멀리서 보면 회사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 가족의 거주지입니다. 아버지는 인도 최고의 기업인 중 한 분으로 정보기술부터 제약, 호텔, 항공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막내 오빠는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기술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그 회사의 가치만 160조 원이 넘습니다. 둘째 오빠는 인도 최대 제약회사의 회장이고 첫째 언니는 패션 사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저희 집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어요. 요리사, 운전기사, 청소부, 정원사, 그리고 개인 비서까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환경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희 가족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 각국의 명문 학교에 다녔고 18살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가족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교육 사업과 자선 활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부와 명성 속에서도 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제 주변에 많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가족 배경이나 부를 보고 접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한 남성이 제 테이블 근처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민준 씨였습니다. 32의 한국인 유튜버로 세계 각국의 여행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죠. 처음 민준 씨를 봤을 때 그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주변 환경에 집중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결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죠. 우연히 제가 마시고 있던 차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인도차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인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흥미로워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는 제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보였죠. 여행을 통해 얻은 그의 경험과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그의 존중과 이해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오름을 오르고 해변을 걸으며 현지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삶에 대한 철학은 저를 매료시켰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인도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계속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친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 가치관,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인도의 다양한 지역과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그의 삶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는 비록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안정된 회사 생활을 포기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여행과 콘텐츠 제작에 뛰어든 그의 용기가 대단해 보였어요. 우리가 알게 된 지 석 달 후 민준 씨는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뭄바이, 델리, 자이푸르 등 인도의 주요 도시를 여행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었죠. 저는 그의 여행 일정 중 몇 군데에 동행했습니다. 함께 인도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민준 씨를 통해 제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는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진정한 여행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인도는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깊은 영성을 지닌 나라였어요. 민준 씨와 함께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에게 더욱 끌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진정성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준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제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차이와 거리라는 장벽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제 가족과 배경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신분이나 가족의 부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사업가 가족 출신이라고만 했죠. 민준 씨도 제가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민준 씨가 인도를 다시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번 만났지만 항상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중립적인 장소였죠. 이번이 처음으로 그가 저의 실제 생활 공간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차에서 내려 저희 집 앞에 섰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거대한 샤르마 타워를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의 놀라움은 더 커졌습니다. 넓은 로비와 높은 천장, 값비싼 예술 작품들과 앤티크 가구들, 그리고 곳곳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민준 씨는 말을 잃은 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날 저녁 제 가족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마침 집에 있던 큰 오빠까지.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가족 사업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막내 오빠의 회사 가치가 160조 원이 넘는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민준 씨와 저는 집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보이는 뭄바이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의 세계와 내 세계는 너무 달라. 내가 가진 것이라곤 작은 유튜브 채널과 약간의 저축뿐이야. 내 가족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솔직함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제 부를 보고 더 가까워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진정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 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다정하고 사랑스러웠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우리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니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내 세계에 내가 어울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너에게 충분한 사람인지. 그리고 솔직히 내 가족도 걱정이야. 그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민준 씨의 부모님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에 사시는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셨어요. 그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는데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가족이 저희 가족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또한 그는 제 가족이 그를 충분히 좋은 사위감으로 여기지 않을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부유한 여성의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고 싶지 않아. 내 그림자 아래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너 없는 삶도 상상할 수 없어.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와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와 그의 가족이 우리 관계에서 결코 소외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의 고민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민준 씨의 가족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들이 인도에 와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고 동시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요. 저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뭄바이 교외의 아름다운 지역에 새로운 주거 공간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타워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충분히 넓고 편안한 복합주거 단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인도의 유명한 건축가를 고용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요소를 조화롭게 융합한 디자인을 요청했어요. 한옥의 미적 요소와 인도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결합한 독특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단지 내에는 민준 씨의 부모님을 위한 메인 하우스와 그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들이 포함되었어요. 또한 공동정원, 수영장, 요가 스튜디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주방까지 계획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공간이 민준 씨의 가족이 자신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인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들이 부자 며느리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공간에서 존중받는 느낌을 갖길 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민준 씨에게 점진적으로 저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놀라워했고 심지어 거부하기도 했어요. 그런 큰 투자를 할 필요 없어.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화합과 미래를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민준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내 부모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그들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거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부모님이 인도에 오실 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 우리가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요. 주거단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의 결합이니만큼 다양한 전통과 의식을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먼저 민준 씨의 부모님을 인도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의 표정은 잊을 수 없어요. 넓은 공항과 북적이는 도로, 그리고 저희 집의 규모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저희 집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하되 한국식 침구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그들이 필요한 것을 바로 요청할 수 있게 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와 민준 씨의 어머니가 요리를 통해 가까워진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분이 함께 인도 음식과 한국 음식을 만들며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양국의 전통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계획했어요. 인도의 화려한 웨딩 의식과 한국의 전통 혼례 요소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저희 결혼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가족 친지부터 비즈니스 파트너, 정치인, 연예인,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까지. 하지만 그 화려한 결혼식 속에서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민준 씨와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우리는 새로 지어진 주거 단지로 이사했습니다. 민준 씨의 가족이 인도를 방문할 때마다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죠. 놀랍게도 민준 씨의 부모님은 이곳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한국 스타일로 꾸며진 정원과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1년 후 민준 씨의 부모님은 은퇴 후 1년 중 절반은 인도에서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들은 인도의 문화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민준 씨의 형제들도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콘텐츠의 폭을 넓혀 인도와 한국의 문화 교류, 그리고 국제 커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은 더욱 인기를 얻었고 이제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되었어요. 저 역시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부유한 집안의 딸로만 정의되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찾게 되었어요. 민준 씨의 영향으로 저는 인도 농촌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차이를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인도와 한국의 혈통을 모두 물려받은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이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배우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한국어와 힌디어, 영어까지 세 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몇 달 전 저희 가족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자 딸과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문화적, 경제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특히 국제 커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와 명성, 문화적 차이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민준 씨를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는 것입니다. 재부나 지위가 아닌 진짜 저 자신을요. 이것이 인도 최고 재벌가의 딸과 한국 남성의 국경을 넘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